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위대한 명화들, 오래도록 이렇게 사랑을 받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시 시대상은 물론이고요, 또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작가의 감성이 녹아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100여 년 전에 비 오는 날은 어땠는지, 또 안개가 자욱한 날의 풍경은 어땠는지 지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명화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위대한 명화들을 날씨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날씨를 그리다 시작합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날씨로 당시 시대 상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불멸의 미술관인데요. 명화 속에 담긴 이야기를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실 분 소개할게요. 국립현대미술관 최흥철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제리코의 메드사호의 뗏목입니다. 고전주의 화풍이 서서히 저물고 19세기 이른바 가장 낭만주의적 천재 화가로 불렸던, 그리고 폭풍같이 짧은 생을 마감한 제리코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작품을 멀리서 한번 쳐다보면 날씨가 두 가지가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돛을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폭풍우가 치고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파고도 되게 높게 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뒤쪽으로는 날이 점차 개고 있는데요. 화가 제리코가 이렇게 두 가지 날씨를 표현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난파된 바다의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폭풍우가 치는 모습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과 두 가지를 극적인 대비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날씨에 전이되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특히 밝은 부분에 있어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극적인 명암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도적으로 두 가지 날씨가 교차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딱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뒤에는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고 있고 앞은 더욱 어둡게 표현해서 이 강렬한 명암 대비로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요, 제리코가 이 명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819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프랑스가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네. 포르투갈로부터 아프리카의 서남쪽에 위치한 세네갈을 빼앗는, 그래서 그 새로운 식민지를 경영하게 되는 새로운 첫 해이기도 하고요. 그 해 이 식민지를 경영할 사람들을 군대와 그리고 관료와 가족들, 그런 공무원들을 싣고 프랑스를 떠나서 아프리카로 향하던 중에 난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메드사호의 난파고요. 그 난파된 사건을 토대로 제리코가 그때 있었던 비극을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요, 이렇게 반토막 난 사람의 시체가 있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피폐해 있어요. 이것들도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메두사호가 난파됐을 때 선장과 그 승무원들, 선원들이죠. 그리고 군대를 지휘할 장교들, 그리고 귀족들만 오로지 구명정에 태워졌습니다. 저희가 딱 떠오른 사건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마치 거울처럼 거울처럼 거의 2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남겨진 그 평민들, 그리고 보통 사병들은 겨우 20m, 7m 넓이의 작은 뗏목에 무려 150명이나 태워져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구명정을 지휘하던 선장은 이 최초의 약속을 하기를 뗏목을 구명정으로 예인을 하겠다. 가까운 해변까지 예인을 하겠다. 마침 난파된 지점이 해안에서 그렇게 먼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얕은 바다에서 얕은 모래톳에 좌초가 됐습니다. 그 좌초된 이유도 상당히 기가 막힌데요.
항해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선장이. 그렇군요. 단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장에 임명이 됐는데 네. 항해 시간을 단축하고자 무리해서 가서는 안 될 길로 배를 몰았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생존자들은 150명 중 겨우 15명만 살아남았고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5명은 네. 구조가 되자마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 안타깝네요. 예, 단 2명의 생존자만 네. 아프리카로부터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게 돼요. 아. 그 돌아온 생존자들은 정부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족들 잃게 된 정부의 명령으로 세네갈로 향했던 그런 중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공무 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소송을 냅니다. 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이 스캔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입을 막아요. 그리고 법원도 이들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귀족들의 그 부패상을 알려지게 만드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리코는 그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모든 상황에 맞는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미술에서는 아상블라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아, 아상블라지요? 예, 어떤- 영어로는 어셈블리라는 말이 맞을 가정.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일어난 요소들을 재현을 합니다. 그가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빌린 스튜디오 안에 작은 뗏목의 모형을 만들게 돼요. 아, 난파선의 네. 뗏목을. 그리고 난파선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사물들을 또 모읍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통, 그리고 도끼, 그 도끼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노릇이죠. 아.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파리의 시체 공시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 네. 이름 없이 죽어간 그런 시신들을 빌리게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화실에서 그 시신의 일부와 또는 시신을 놓고 밝은 빛에서 어두운 빛, 검푸른 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관찰을 하고 그 변해가는 색을 여기 뗏목에 실린 사람들 위에 재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관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에 입각한 요소들을 조합한 그런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렇게 배가 표류하는 시간도 길고 그리고 구조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왜 하필 테오도르 제리코 화가는 이 장면, 딱 이 순간의 찰나를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제리코도 이 장면을 그리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두고 선택을 고민을 했다고 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그릴 것인가, 네. 아니면 구조되는 모습을 그릴 것이냐, 네. 아니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예인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런 구명정의 모습과 함께 그릴 것인가, 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리코는 그런 가장 하이라이트 대신에 잡히지 않는 희망과 네.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순간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을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날씨도 그런 점에서 하나의 화면에 같이 그려지게 된 것 같은데요. 수평선 부분에 작은 점처럼 표현된 네. 구조선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손으로 네. 한 번만 짚어주시겠어요? 예, 예. 네. 이 구조선이 바로 네. 도망간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난파선으로 되돌아온 네. 그 함대의 함선인 아르고스호인데요. 네, 네. 아르고스호가 이 난파된 뗏목의 근처를 지나면서 뗏목 위에 남겨진 15명의 사람들은 이제는 살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을 보게 됩니다. 네.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반가운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선수에 올라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서 깃발처럼 흔들고 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쳐도 다가오지 않는 배를 바라보면서 미리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찬 표정들이 네.
그 바로 손을 흔드는 사람 뒤로 보이고요. 왼쪽 하단을 보시면은 네네. 시신을 놓고 그리고 그 시신을 절단한 도끼를 두고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늙은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딱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요. 지금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 정서적으로 약간 변화되는 그 순간을 그렸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되는 작품이나 또 아니면 다르게 사용되는 작품들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일단 제리코 작품의 하늘에서의 독특한 점은 밝은 빛을 사용하기 위해서 맑은 날씨를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네네.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체에 남게 되는 그 아픈 멍자국 같은 하늘을 그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맑은 하늘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초록이라든지 자주색이 섞인 하늘을 보시면 내 몸에 멍든 네. 그런 자국의 상처의 색깔과 같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사람들은 도세에 휘어진 모양을 보면 밝은 곳으로 가고 있죠. 네. 뗏목의 방향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래도 죽음으로부터는 멀어지고 하지만 구원은 너무 멀리 있고 네. 이런 감정들이 날씨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폭풍우 치는 날씨를 꼭 비극적인 그림의 요소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구름의 화가, 저군의 화가로 불렸던 컨스터블의 그림에서 보면 구름들은 자연의 생기를 더해주고 상승과 조화를 이루는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무거운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거센 폭풍과 그 뒤에 찾아오는 쾌청한 하늘이라는 상반된 날씨를 통해서 인간의 운명은 늘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또 다른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불멸의 미술관, 다음 시간도 이렇게 멋진 작품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생각보다 어려운데? 네. 햇볕이라는 아이콘도 있고 해피라는 긍정의 아이콘도 있어요. 아이고. 네, 지금 보면 옆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햇볕을 하나하나 터뜨리면 아이고 나뭇잎이 더 자라는 것 같거든요. 나뭇잎이 점점 자라죠? 네네. 네. 저 나무를 다 키우는 게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이제 충분히 얘가 햇볕을 받고 광합성을 했나 봐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 자라서 잎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게 게임에서 진 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낙엽이 다 자라고 떨어져서 이제 게임이 자연의 끝난 것 순환이 같은데요. 한번 돌아간 거죠. 그렇구나. 예. 네,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잠깐 해봤는데요. 이 게임은 어떤 작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현대미술의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미디어 아트 작품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웨더퐁은 환경, 날씨,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든 게임 형식의 미디어 아트 작품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죠. 요즘 빅데이터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이 작품을 만든 이준 작가는 인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상호작용성을 결합시키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는 두 도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서울, 네. 하나는 뉴질랜드, 저 남반구에 있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죠. 이 작품의 그 파트는 세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그날의 감정의 아이콘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측정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현재 그 지점의 날씨와 습도, 온도,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센서 데이터로 역시 측정한 대기의 상태, CO2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 아이콘들을 클리어하는 게 이 게임의 형식입니다. 그렇군요. 또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가상의 날씨 속에서 우리가 직접 환경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 건데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과 또 문명의 불균형으로 인한 환경 문제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를 그리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좀 풍부해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작품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